감사드리고 선거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되지도 않은 여러 가지 마타도어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우리 총괄 상임선대위원장님의 도민들께 드리는 말씀 그리고 총괄 선대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한규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5월 12일 마리나 호텔 사거리 출정식 이후 어느덧 2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선대위 구성원들 또 이재명 후보와 함께 진짜 대한민국 열기 위해 열심히 해오셨습니다. 많은 도민들을 찾아뵙고 전화도 열심히 돌리면서 겸손과 경청이라는 기조에 충실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선거 전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최근 여론조사에 보수층이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등 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긴장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어제 영화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제주 4.3을 다룬 영화 내 이름은, 이 영화가 많은 도민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내년 4월 개봉을 목표로 제작 중입니다. 정지영 감독을 비롯한 영화 내 이름은 제작팀을 만나서 말씀 나눴는데 4.3의 정명을 찾기 위한 열정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화인도 제주 도민도 4.3의 올바른 이름 찾기에 여념이 없는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여전히 4.3을 폭동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4.3 망언에 대해서 모르시는 도민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문수 후보는 작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한 4.3 폭동은 명백하게 남로당에 의한 폭동, 그리고 4.3 폭동은 공산폭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인천 사랑 침례교회에서도 4.3을 두고 좌익을 중심으로 일으킨 폭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김문수 후보는 여전히 4.3 망언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4.3에 대한 정부, 학계, 그리고 일반의 인식은 공산폭동이 아닌 이념 갈등으로 인한 무장 충돌과 국가폭력으로 민간인이 학살당한 사건이란 것입니다. 4.3의 진실을 왜곡 부정하고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제주 도민의 명예를 짓밟은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우리 현명한 도민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뒤늦게 제주를 찾아서 그간의 망언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한들 선거용 사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해 줄 도민들은 계시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2주 전 첫 회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실수하면 정말 역사의 큰 죄를 짓는 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이 성장이 아니라 이념 전쟁으로 과거로 회귀하는 5년이 되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후회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후보라는 생각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1대 대통령 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사전투표가 4월 후면 시작됩니다. 이번 사전투표는 토요일이 아닌 목요일과 금요일, 주말이 끼지 않아서 많은 도민들께서 약간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잘 분별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일과 30일 소중한 표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제주를 찾은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유세에서 김문수 후보가 제주 4.3으로부터 많은 국민 통합을 이룰 것이라고 했답니다. 국민의힘은 늘 이런 식입니다.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4.3을 부정하고 폄훼해놓고 도민의 지지가 필요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사과 한마디 없이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또다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김한규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중복되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줄곧 제주 4.3이 명백한 폭동이라며 망언을 계속 해왔습니다. 남로당 폭동, 공산 폭동. 심지어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가 제작한 공무원 교육용 교재에는 제주 4.3을 제주도의 공산 세력이 일으킨 무장 반란이라고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공당의 대통령 후보라는 사실조차 우리 도민들에게는 치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김문수 후보는 4.3의 진실을 전면 부정하고 국가 폭력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된 영령들과 그 유가족의 명예를 욕되게 하고도 일말의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국무위원들이 국회에서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할 때조차 김문수 후보는 홀로 고개를 쳐들고 앉아서 사과를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4.3에 대해 사과는커녕 여전히 4.3의 역사를 왜곡하고 희생자를 모독하고 있는 것이 김문수 후보입니다. 이제 제주를 방문해서 도민들께 표를 달라고 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그동안 4.3을 폭동이라고 하며 4.3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제주도민께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신의 만환을 즉각 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과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어왔습니다. 사과 없이 제주 땅을 밟으려 하는 것은 제주도민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고 이는 제주 4.3과 12.3 내란을 자행한 계엄군의 형태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다시는 김문수와 같은 자들이 4.3을 왜곡하고 폄훼하지 못하도록 4.3 왜곡 처벌법 제정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이번 대선은 제주 4.3을 청산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진실과 화해 세력과 거짓과 분열 세력의 싸움입니다. 반드시 진실과 화해 세력이 이기게 될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다시 한번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진실과 화해를 추진하고 있는 저희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괄선대위원장 문대림입니다. 두 분 선대위원장께서 얘기했습니다만 김문수 후보가 제주도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김문수 후보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가 어쩌면 전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4.3을 폭동으로 얘기하고 또 우리의 평화의 상징 한반도 길을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 민족의 자존심인 김구 선생의 국적을 우리 선조들의 국적을 일본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반민족 세력, 반평화주의 세력이 국민의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습니다. 이들이 새삼 이념 논쟁을 일으켜서 제주 4.3을 선거에 악용하려고 할 수도 있다. 4.3을 폭동이라고 얘기해서 결집시키려는 정치적 고도의 술수가 막판에 작동할 수 있다. 이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대위들을 중심으로 그가 지금까지 4.3에 대해서 해온 망언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남은 기간 동안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홍보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만 이제 이 4.3 논쟁이 마지막 보수를 결집시키는 이념 논쟁으로
국민의힘 측에서 악용할 경우에 더 큰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제주는 4.3이라는 아픔에 대한 극복의 모범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이 됐고 진정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평화의 섬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국가폭력의 희생이 터 제주, 제국주의 전략의 희생이 터 제주가, 이 학살이 터전 제주가 평화의 성전으로 평화주의자 이재명과 함께 거듭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선거에 함께 하시는 민주애국 시민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선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더 처절하고 더 절박한 심정으로 도민들께 다가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선대위에서도 더욱더 열심히 성심을 다해서 도민 여러분께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 선생을 중국 국적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법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단 한 번도 일본 국적이 된 적이 없다는 주장을 새삼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해서 친일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정도라도 산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신 빠진 김문수 같은 후보에게 단 한 표도 줘서는 안 된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6.3, 6월 3일 아니 오는 29일, 30일 그리고 6월 3일 투표혁명, 선거혁명을 통해서 진정 대한민국 주권이 바로 사는 민족 자존이 바로 사는 그러한 선거혁명, 투표혁명을 이뤄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4.3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은 참 가슴이 뭉클하고 또 눈물이 글썽이고 또 표현을 하기가 상당히 싫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제주의 4.3은 70년 세월이나 흘렀었고 7개월 동안 많은 아픔을 당했습니다. 4.8년 10월 17일 날 초토화 작전에 이거 중산간 일대가 불에 타서 없어진 가구 수가 약 4만여 가구가 없어졌습니다. 11월 17일 날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군경, 경찰에, 군발에, 총에, 구둣발에, 몽둥이에 이렇게 구타를 해서 희생되신 분들이 약 한 3만여 명이 됩니다. 그 중에는 아직도 시신을 못 찾아서 허공에 햄도는 우리 불쌍한 4.3 희생자 가족이 약 4천여 명이 됩니다. 집을 떠나서 죽을 날짜도 모르고 어디에 묻혀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부모 형제들은 희생되신 그 가족들을 생일날로 집을 떠난 날로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4.3 당시에 또 4.3이 끝난 70년대까지는 우리 어머님들이 할머님들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눈은 떠 있어도 봐서는 안 될 잔인한 학살의 현장, 구타, 총탄에 쓰러지는 모습, 또한 귀는 뚫려 있어도 들어서는 안 될 잔인한 폭언, 폭설, 입은 뚫려 있어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벙어리 입. 왜 이런 과정을 얘기하면은 자식들에게 누를 끼칠까봐, 직장 다니는 자식들에게 진급이 안 될까봐 벙어리 입으로 아직도 77년이라는 세월을 살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이, 제주 4.3 사건이 현경 선생님 순위 삼촌으로 인해서 수면 위로 나오고, 또한 도민과 4.3 관련 단체들이 적극적인 힘을 모아주셔서 오늘의 이 4.3 사건이 해결의 단계까지 왔습니다. 또한 해결 과정에는 여기에 사진도 있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께서 4.3 특별법 제정 발의와 또한 노무현 대통령께서 공식 사과,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서 4.3 특별법 개정안 이 토대로 해서 지금까지 재심과 보상을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재심에는 많은 해결이 아직도 미진합니다만 그와 반면에 또 보상 지급도 아직 14,000여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한 60% 미달이 됐다는 보도를 제가 접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한평생 살면서 그래도 가해자가 주시는 보상금을 받고 손자들한테라도 사탕 한 방울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아직 이 정부는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께서 얘기했습니다만 김문수 후보는 2번에 걸쳐서 제주 4.3에 대한 망언을 했습니다. 그래도 대통령 후보가 그래도 우리처럼 무식하지 않은 대학을 나오시는 그런 분이 제주 4.3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반인륜적 행동을 하시는 후보는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 후보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정말입니다. 이번에 우리 김문수 후보가 망언에 대한 사과를 공식적으로 하시고 제주를 방문을 해주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선대 본부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말을 줄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이행을 못 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 4.3 유족회와 또 4.3 관련 단체와 또 우리 4.3 청년회와 또 민주당의 4.3 특별위원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강력한 대응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2번째 약속을 하겠습니다. 유성근 국회의원 아실 겁니다. 제가 유족회장 당시에 특별법이 통과될 때까지 저는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지사님, 교육감님, 의장님, 국회의원님, 유족님, 도의원 15,000여 명 조천체육관에서 이런 맹세를 하고 특별법이 통과돼서 저는 4.3 평화공원에서 머리를 잘라서 아직 보관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유족들에 지급되는 보상금 90% 이상 될 때까지 저는 머리를 자르지 않겠습니다. 저는 약속을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10만여 4.3 희생자 가족 여러분 이번에 똘똘 뭉쳐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이재명 후보님이 당선돼서 우리들이 하지 못한 미진한 이런 부분들이 또한 4.3의 완전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을 해줘야만이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한테 도움이 오지 않을까 합니다. 도민 여러분, 제가 큰절 올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